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지막 기차표. 그 기차표를 가진 사람은 특별한 기차를 탈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기차표를 발견한 8살 소녀 민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번. 엄마가 돌아가신 후 민지는 딱 3번 울었어요. 장례식 날 1번, 할머니 집에 처음 왔을 때 1번, 그리고 오늘. 8살 민지가 외할머니 집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건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곰인형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목에 달린 작은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엄마가. 민수. 아빠 이름이었어요. 아빠 것이었구나. 민지는 곰인형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외할머니를 불렀어요. 외할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왜 그래, 민지야? 이거요. 이거. 민지가 곰인형을 두 손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이름표에 민수라고 써 있어요. 외할머니가 곰인형을 보시더니 그거구나. 이게 뭐예요? 그건 내 아빠 거란다. 외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내 아빠 어렸을 때 친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거야. 친할머니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 외할머니가 곰인형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내 아빠가 어렸을 때 이 친구랑 많이 놀았을 거야. 민지는 곰인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이 인형이랑 놀았구나. 할머니,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원래 내 거야. 외할머니가 살며시 미소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낮잠 좀 더 잘게. 외할머니가 천천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지는 혼자 남았어요. 곰인형을 옆에 살짝 놓아두고 다시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천들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핏바랜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바닥에 뭔가 하나 더 바스락 종이 스치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민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창가 빛에 비춰봤어요. 기차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차표였어요. 출발역도 도착역도 날짜도 시간도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기차. 민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2년 전 기억이 물밀듯 떠올랐어요. 엄마와 함께 탔던 기차. 엄마가 꼭 손을 잡아주던 그 기차. 바다로 갔던 그날 엄마와의 마지막 여행. 엄마가 그때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기차는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민지가 기차표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걸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곰인형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별이야. 왜 별이인지는 민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별이야, 우리 엄마 만나러 가자. 민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연했습니다. 민지가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할머니 친구 집 갔다 올게요. 연필로 쓴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민지는 별이를 품에 꼭 안고 기차표는 옷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가자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8살 민지는 혼자였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민지가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리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민지를 보지 않았어요. 따르릉 자전거 벨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가 멀어졌습니다. 부릉부릉 오토바이 소리도 스쳐 지나갔어요. 민지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차역이 어디쯤 있을까? 불안했어요. 다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별이를 꼭 아느니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별이야, 우리 찾을 수 있겠지? 민지가 별이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천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용기를 내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기차역이 어디예요?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민지를 내려다보셨어요. 어머 꼬마야. 혼자 다니니? 네, 기차역 가려고요. 저기 큰 건물 보이지? 아주머니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쭉 걸어가면 나올 거야. 고맙습니다. 민지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민지가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 더. 얼마나 걸었을까요? 드디어 멀리 큰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조명이 켜진 건물. 기차역. 민지가 기차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합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 벽에 기댄 사람, 바닥에 앉은 사람. 모두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구석진 의자 하나를 찾아 앉았습니다. 별이를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민지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길을 헤매며 두려워서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그래도 민지는 해냈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 힘으로 기차역까지 온 거예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때 똑똑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민지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꼬마야, 어디 가는 길이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를 만나러 가요. 엄마를?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기차표가 데려다 줄 거예요. 할아버지가 민지 옆 빈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어요. 민지는 별이를 천천히 쓰다듬고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침묵.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외롭지 않은 침묵, 함께하는 침묵.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스피커에서 지지직,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차가 곧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지도 천천히 일어났고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을 따라 플랫폼으로 나갔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저 멀리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민지가 안개 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웅 기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덜컹덜컹. 쇠바퀴가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규칙적인 리듬,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리듬. 기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개가 천천히 갈라지더니 기차 모습이 드러났어요. 낡고 오래된 기차, 하지만 신비로운 기차.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더니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증기가 하얗게 쏟아져 나왔어요. 끼익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민지는 별이를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진짜 있었어. 마지막 기차가 정말로 있었어. 민지가 기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한 걸음, 조심스럽게 또 한 걸음. 할아버지도 민지 뒤를 따라 올라오셨어요. 기차 안은 따뜻했어요. 낡은 헝겊 좌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헝겊이 여기저기 달아 있었지만 앉아보니 부드럽고 포근했어요. 민지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별이를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덜컹.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조용히. 기차가 리듬을 타며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규칙적인 소리, 자장가 같은 리듬. 민지가 옷 주머니에 손을 살짝 넣어봤습니다. 손에 닿는 기차표가 따뜻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온기가 천천히 전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으로, 손바닥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별이도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천천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도시 불빛들, 높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점점 빨라졌습니다. 빠르게, 점점 더 빠르게. 그러더니 깜빡. 조명이 한번 깜빡였어요. 어두워졌다가 다시 환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도시가 사라지고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흙집들, 좁은 골목길, 작은 시골 학교. 민지는 숨을 멈추고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한 소년이 보였어요. 곰인형을 꼭 안고 혼자 걷고 있는 소년. 민지가 안고 있는 별이와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지?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에게만 들리는 부드러운 목소리. 저 아이는 내 아빠란다. 어린 시절의 아빠. 민지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라고요? 그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 아빠도 어렸을 땐 혼자여서 외로웠단다. 민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도 혼자였구나.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풍경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더 이상 기차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민지는 그 시골 마을에 서 있었어요. 투명한 존재처럼. 아무도 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고 낡은 집 하나. 부엌에서 젊은 여자 한 분이 냄비를 저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빠의 엄마, 민지의 친할머니. 어린 아빠가 부엌 문 앞에 살짝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곰인형을 꼭 안은 채로. 엄마 배고파. 친할머니가 돌아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민수야. 금방 맛있는 거 해줄게. 친할머니는 냄비를 천천히 저으며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셨어요. 아빠는 그 노래를 들으며 행복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어요. 콜록. 친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습니다. 작은 기침 한 번. 어린 아빠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민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투명한 존재니까. 풍경이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에게는 몇 초 같았지만 그곳에서는 며칠이 흐르고 있었어요. 친할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셨어요. 장면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하얀 병원 복도. 아빠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그맣게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모가 계셨어요. 아빠의 이모, 민지의 외할머니 언니.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모가 의사 선생님과 복도 저쪽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모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빠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날 밤 병실 안. 아빠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서 친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빠를 보시며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곧 나을 거야. 친할머니가 침대 옆 서랍을 열어서 그 곰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5살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거 기억하지? 응, 기억해.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아빠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별이. 그래, 별이. 친할머니가 힘들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별이가 계속 내 곁에 있어줄 거야. 엄마가 없어도 별이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친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빠를 가만히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풍경이 또 흘렀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멈췄어요. 장례식장. 아빠는 까만 옷을 입고 어른들 사이에 작게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모두 슬픈 얼굴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는 아빠 옆에 서 있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존재는 안아줄 수 없었어요. 이모가 아빠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이제 이모 집에서 같이 살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이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풍경이 흐르고 흘러 또 바뀌었어요. 새 집. 이모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모부가 계셨지만 말씀이 많지 않으셨어요. 사촌 동생이 있었지만 아직 돌도 안 된 아기였습니다. 아빠는 작은 골방 하나를 받았어요.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민지는 그 방 한쪽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밤이 되면 아빠는 별이를 꼭 안고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별이야, 아빠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혼자야. 별이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지도 알았어요. 그 따뜻함을. 아빠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아빠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손을 뻗어보았지만 아빠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점심시간.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왁자지껄, 제잘제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운동장 구석 그늘진 곳에 혼자 앉아서 곰인형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민지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멀리서 친구들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공을 차며 함께 뛰어노는 친구들을. 하지만 아빠는 끼지 못했습니다. 아빠,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끔 저래. 혼자 있을 때. 당연히 아빠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에게는 몇 분 같았지만 그곳에서는 며칠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한 선생님이 아빠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남자 선생님. 선생님은 매일 멀리서 아빠를 보셨어요. 풍경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선생님은 계속 아빠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팀 할래? 한 아이가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에이, 같이 하자. 진짜 괜찮아. 그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갔어요. 아빠는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으셨어요. 민지도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수야, 네, 선생님이 하나 물어봐도 돼? 아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마다 여기 혼자 있는 거. 선생님이 며칠 전부터 봤거든. 아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부를 때도 있던데. 안 가는 이유가 있어? 아빠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냥요. 그냥? 네, 선생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혹시 친구들이 싫어? 아니요. 그럼?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민지는 아빠 옆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빠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응. 저는요. 아빠가 말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달라요. 뭐가 다른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학교에 와요. 소풍 갈 때도, 상담 날에도. 근데 저는 이모가 오고,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 엄마가 없어요. 저만 이모네 집에서 살아요.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지도 숨을 죽였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민수야, 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안 계셨어. 아빠가 깜짝 놀라 선생님을 올려다봤어요. 민지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도 외할머니 집에서 컸어. 민수처럼. 아빠는 처음으로 선생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도 부끄러웠어요. 많이.
선생님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부끄러웠어. 학교에서도 혼자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 끼기 힘들었어. 아빠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알게 됐어. 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선생님이 아빠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가 계셨거든. 선생님들도 계셨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엄마가 안 계셔도 다른 가족과 살아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아빠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셨어요.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선생님을 올려다봤어요. 민수야, 네, 너도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모가 계시잖아.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민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들 때는 선생님한테 와. 선생님이 민수 이야기 들어줄게. 선생님이 아빠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어요. 알겠지?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운동장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어요. 아빠 옆에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빠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아빠도 외로웠구나. 아빠도 힘들었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민지가 별이를 더 꼭 안았어요. 별이가 따뜻했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같이 놀자고 말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친해졌습니다. 아빠는 점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잊지 않았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선생님의 그 말을. 민지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풍경이 계속 흘렀습니다. 아빠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들. 중학생이 된 아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 고등학생이 된 아빠. 책가방을 메고 친구들과 함께 웃는 모습. 아빠는 여전히 별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책가방 안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 아직도 어렸을 때 인형을 가지고 다닌다는 걸. 하지만 아빠에게 별이는 그저 인형이 아니었어요. 별이는 돌아가신 엄마였으니까. 별이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풍경이 또 살며시 바뀌었어요. 눈앞에는 봄의 대학 캠퍼스가 펼쳐졌습니다. 하얀 벚꽃이 바람에 날려 흩날리고 있었어요. 20살이 된 아빠가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젊은 엄마였어요. 엄마는 친구들과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아빠도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나갔어요. 아빠는 다시 책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토끼 인형이 발 앞까지 굴러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아까 그 여학생이 허둥지둥 인형을 찾고 있었지요. 아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인형을 집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여학생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두 손으로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형을 좋아하시나 봐요. 엄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다녔어요. 좀 유치하죠? 아니요. 아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도 가지고 다녀요.
엄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책가방을 열어서 별이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친구가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엄마가 별이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름이 뭐예요? 별이요. 예쁜 이름이네요. 엄마가 자기 토끼 인형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얘 이름은 나나예요. 아빠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나?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가. 민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풍경이 또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아빠와 엄마가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 공원을 손잡고 천천히 걷는 모습. 공원 벤치 위로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아빠를 보며 물었습니다. 별이가 그렇게 소중해요?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잠시 말없이 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모 집에서 자랐고 별이만 제 곁에 있었어요. 아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그 말이 저를 지켜줬어요.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아빠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아빠가 엄마를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엄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별이도 이제 외롭지 않겠네요. 나나가 곁에 있으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민지도 따라서 미소 지었습니다. 풍경이 또 한 번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산부인과 병실 안에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는 작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고 아빠는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방에서 별이를 꺼냈어요. 별이야. 아빠가 별이에게 말하듯이 속삭였어요. 이제 너는 우리 딸을 지켜줘야 해.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지켜준 것처럼. 아빠가 별이를 갓난아기 민지 옆에 살며시 놓았어요. 아빠가 아기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엄마도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별이도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나도 있어. 그래, 나나도.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빠가 왜 별이를 간직했는지, 아빠가 왜 별이를 민지에게 남겨줬는지, 선생님이 아빠에게 해준 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을 이제 민지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별이를 통해서. 민지가 별이를 가슴에 더 꼭 안았습니다. 민지가 작게 속삭였어요. 기차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무섭지 않았어요. 별이를 꼭 안고 있었으니까.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눈부신 빛이 밀려오자 민지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모래를 어루만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2년 전 엄마와 함께 바라보던 그 바다였어요. 기차는 어느새 속도를 늦추더니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왔지요. 민지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모래사장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민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였어요. 2년 전 그대로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민지가 기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한 걸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또 한 걸음.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엄마도 민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3m, 2m, 1m. 드디어 마주섰어요. 민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막상 엄마 앞에 선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먼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꿈에서도 듣고 싶었던 그 목소리.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민지가 엄마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안을 수 없었어요. 민지 품에는 별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별이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엄마의 온기처럼. 마치 엄마가 민지를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민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년 동안 내내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보고 싶었어,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엄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컸구나.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 민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 엄마가 다 오는데 나만 할머니가 오잖아.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알아. 엄마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우리 민지 많이 힘들었구나.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응, 나 엄마 목소리 까먹을 것 같아.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사진은 매일 봐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 점점 생각이 안 나. 민지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져도 괜찮아. 엄마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정말요? 그럼, 엄마가 모래사장에 살며시 앉으시며 손짓하셨어요. 이리 와서 엄마 옆에 앉아. 민지가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가 바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니? 우리 여기 왔던 날, 응.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 맞아.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날 민지가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 만들고 싶다고 했지. 응, 기억나. 그날 우리 뭐 먹었더라? 민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아이스크림 딸기 맛. 맞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기 아이스크림 민지가 반쪽 먹고 엄마가 반쪽 먹었지.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내 아이스크림 더 많이 먹었어. 그랬나? 엄마가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더 많이 먹었다고 기억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그랬어.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준다고.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바다에 이야기하면 바다가 다 들어준대. 민지가 파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 매일 바다에 이야기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고. 엄마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안 왔어. 바다가 내 이야기 안 들어준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바다는 내 이야기 다 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하지만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짜가 아니잖아. 내가 안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민지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나 엄마 진짜로 꼭 안고 싶어. 엄마 손 잡고 싶어. 엄마랑 같이 집에 가고 싶어.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썩철썩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말이야.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민지 외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민지가 엄마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랑은 형태를 바꿔서 남는데 추억으로, 물건으로, 느낌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 항상 함께 있는 거래. 엄마가 별이를 가리키셨습니다. 별이를 봐.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친구.
민지가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별이는 내 할머니가 아빠에게 주신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 아빠는 어렸을 때 혼자였어.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민지는 기차 안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어린 아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내 아빠도 어렸을 때 혼자였어. 민지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민지 친할머니께서 아빠가 5살 때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아빠는 이모네 집에서 컸어. 민지처럼 외로웠지.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봤으니까. 그렇지만 아빠한테는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 선생님, 응. 아주 따뜻한 선생님.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빠한테 말씀해 주셨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라고. 민지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아빠를 지켜줬어. 아빠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지. 엄마 목소리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빠는 자라서 대학생이 됐고 엄마를 만났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너를 낳았어. 엄마가 민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 우리 딸한테 꼭 말해주고 싶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민지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아빠는 걱정했어. 내가 혼자 외로울까봐. 엄마인 내가 떠나면 너도 혼자일까봐. 그래서 별이를 내게 남겨준 거야. 아빠가 별이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별이와 함께 하라고. 민지가 별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내 곁에 직접 없어도 엄마 사랑은 항상 너와 함께야. 별이 안에도 내 마음속에도. 민지가 물었어요. 정말요? 그럼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지. 별이를 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게 바로 사랑이야. 할머니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모두 별이 안에 담겨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어렸을 때 외로웠어요?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엄마의 아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 민지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응.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내 나이쯤에 외로웠어. 하지만 외할머니가 계셨지. 외할머니가 엄마를 꼭 안아주시고 지켜주셨어. 그리고 엄마는 자라서 아빠를 만났고 너를 낳았어. 그러니까 민지야, 엄마가 민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외로움은 대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이 이어지는 거지. 할머니에서 아빠로, 아빠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민지로.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지야, 엄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절대로. 민지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 할머니도 잘 도와드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엄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가지 마요. 엄마 목소리가 바람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별이를 안을 때마다 엄마를 생각해줘. 그리고 기억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사라졌습니다. 민지는 모래사장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별이가 따뜻했으니까. 엄마의 말씀이 가슴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기적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어요. 민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차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지가 별이를 꼭 안고 기차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기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가 아저씨도, 할머니도, 같이 있던 사람들 모두 각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났겠죠. 민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덜컹. 기차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터널을 지나 시골이 스쳐 지나가자 곧 도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처음 출발했던 그 기차요. 민지가 기차에서 내렸어요.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지요. 민지가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민지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이 애가 어디 갔던 거야? 외할머니가 민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걱정했잖아. 외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했어. 민지가 외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별이를 한 팔로 안은 채로. 할머니.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엄마 만났어요. 외할머니가 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래요.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모두 저와 함께 있대요. 외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민지 얼굴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할머니 집에 가요. 민지가 외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에서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부엌에 가셔서 따뜻한 우유를 데워 오셨어요. 민지는 우유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침대 옆 선반에 살며시 놓았어요. 별이야, 고마워.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아빠 이야기를 보여줘서. 별이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민지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모두 별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민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별이를 물려줄 때까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계속 이어질 때까지.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별이가 선반 위에서 민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차역 대합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기차는 사라졌지만 그 기차가 남겨준 것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사랑처럼, 기억처럼. 3대에 걸친 이야기. 할머니에서 아빠로, 아빠에서 민지로 이어진 사랑의 이야기. 그 중심에는 낡은 곰인형 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물건을. 그게 무엇이든 그 안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별이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민지가 자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까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계속 울려 퍼질 때까지.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